핀란드 총리로 당선된 산나 마린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전 벨기에 총리 샤를 미셸의 공통점은 취임 당시 나이가 30대였다는 겁니다. 청년 정치가 일찍 대두된 유럽에서는 청년 리더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20, 30대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20대는 물론 30대 청년 정치인의 수도 적은 걸까요? 유럽에서 이렇게 젊은 지도자가 줄이어 배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2030 지역정치 리포트의 마지막 회 8화에서는 청년 정치의 요람, 유럽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00년생인 클라라 셔들리는 17살에 독일 녹색당의 청년 조직인 청년녹색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베를린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죠. 총 147명으로 구성된 베를린주 의회에는 35살 미만의 의원이 16명 있는데 클라라는 그 중에서도 최연소 하원 의원입니다. That I had some time before university started, like a few months, and I wanted to do something like for society, some unpaid work. We can't just leave the problems that we saw to the next generations all the time, then nothing will ever change. I just, as I said, I Googled, I found the Green Youth, and I went there to see if I can join them, if I can do anything, and if I like it. 한국의 정당 내 청년 조직은 정치 입문의 통로로 여겨지지만 유럽에서는 정당 가입의 심리적 장벽이 낮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듣고 싶어서 토론 문화에 매료돼 정당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20살 국회의원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만 10살 때 아버지 그 손을 잡고 당 대회를 갔었었는데 토론의 어떤 그런 그 문화에 압도됐고 너무 좋았고 실천하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어봤고. 어린이의회는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5, 6학년 대표들이 이제 학교마다 뽑혀서 이제 그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린이와 관련된 시의 예산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듣고 토론해보는 약간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이죠. 정치 수업, 부모님의 영향, 토론 문화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해 10대 때부터 정치 경험을 쌓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식견을 넓힙니다. 독립된 의결권, 예산권이 없거나 정치 입문이라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청년 정치 조직과는 달리 유럽의 청년 정치 조직은 정책 형성, 이슈 토의 등을 주도하며 정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장이 됩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당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셈인데요.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 문제와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 효능감이 증가되는 것이죠. 또 청년 조직들은 모 정당 내에 야당의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그 모 정당의 본래의 가치, 본래의 이념적 지향 이런 것에 조금 더 투철한 경향들이 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뒤에 정당의 정책이 변화해 가는데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 이렇게 자주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 문화에 더해 정치에 참여할 현실적인 여건, 선거 자금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단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기탁금 제도가 핀란드와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엔 없습니다. 기탁금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후보 출마를 위해서 청년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문턱이 높지 않다. 평균 한 5,000유로 정도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750만 원 정도. 그런 정도의 비용으로 국회의원에 평균적으로 선출되고 있다. 정치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일상에서 친밀하게 소통하는 문화도 출마 부담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버스비만 있으면 된다. 다니면서 밥 먹을 돈만 있으면 된다. 생활 정치로 들어가면은요. 거기에는 아래 위도 없고 거기에는 남성 여성도 없고요. 거기에는 소수자와 다수자가 없고 중요한 것은 설득의 기술만 있으면 된다. 클라라 씨도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기탁금부터 걱정인 한국의 청년 후보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Yeah, I didn't pay anything for my campaign as a private person.
but the Green Party paid it all. So everyone got some stickers, some flyers, and the posters that are hanging then around in the streets. And one more thing, they also always employ managers for the campaign. They're like for a year or something, and they then do stuff like register. 정치의 문턱이 낮다 보니 정치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정치 경험을 쌓고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36살에 핀란드 총리가 된 산나 마린은 2006년 핀란드 사회민주당 청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13년간 정당, 지방의회, 국회에서 역량을 쌓아왔죠. 정치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인물이 됐습니다. 스웨덴 녹색당 대표 구스타프 프리돌리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에 입당해 19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총리 제신더 아돈도 17살에 노동당 입당, 37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유명한 젊은 정치 리더의 상당수가 10대 때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경험, 그리고 정당에서 축적한 경험이 청년을 정치 리더로 성장시킨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현 국회의원 중 기초의원, 광역의원 경력을 가진 의원은 300명 중 35명, 11.6%뿐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21대 국회의 평균 나이는 54.9세, 2030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4.3%로 13명에 불과한데 그 배경에는 선거제도의 영향도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소선거구제인 지역구 투표로는 253명을 뽑고 정당 투표로 뽑는 비례대표는 겨우 47명에 불과합니다. 소선거구제로 유권자들 다수의 득표를 얻기 위한 사활적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부터 그렇다면 굉장히 강도 높은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가장 많은 경쟁력 있는 한 명을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청년들의 경우는 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인이 됩니다.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정당도 유권자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정치 초년생인 청년은 당연히 불리해지고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부족해집니다. 선거 때마다 깜짝 영입으로 청년 정치인을 발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에서 청년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민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혹은 소수자들이 참여하고자 했을 때 어떠한 죄악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차별법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다양한 장애물이 있다면 요구를 해서 철폐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전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능한 정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정치적 역량을 쌓은 정치인이 많아질 때 향후에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2030 지역정치 리포트 취재팀은 지난 5월부터 2030 청년 정치인, 청년 정치 후보자들을 만났습니다. 2030 청년들의 강한 정치 참여 의지에도 청년 참여율이 낮았던 데는 폐쇄적인 공천, 높은 선거 비용, 교육의 부재,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치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의 산술적 대표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정치인으로 자라나는지 그 정치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16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었습니다. 4년 남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한층 더 도약한 청년 정치를 볼 수 있을까요? 2030 지역정치 리포트팀은 청년의 정치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지켜보고 보도하겠습니다.